변화무쌍한 파인 다이닝의 세계에서 최근 한 브랜드가 충격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정반대의 운명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요리 혁명을 예고했던 고든 램지 버거 코리아의 급격한 부상과 그 뒤를 이은 처참한 몰락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2021년 말 수천 명의 열광적인 고객들이 순식간에 예약을 선점하며 서버를 다운시킬 만큼 기대감은 엄청났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초의 매장이자 전설적인 셰프의 기준을 서울로 가져오겠다는 명망 높은 플래그십으로 홍보되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는 무려 14만 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에 1966 버거가 있었고, 이는 절대적인 럭셔리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점심 피크 시간에 같은 곳을 방문해보면 대기줄은커녕 텅 빈 매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재무보고서는 2022년 9억 원의 건전한 흑자에서 곧바로 막대한 적자로 돌아서며 암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운영사인 진경산업은 원래 패션 제조로 알려진 회사인데 지금 심각한 자본 잠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부채 비율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회사는 사실상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적인 슈퍼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전략적 실수를 파헤쳐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가치인식과 명품 가격 책정 이면에 있는 심리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버거 자체는 프리미엄 경험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이드 메뉴의 가격 책정은 럭셔리가 아닌 착취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핀 논란은 비싼 버거가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반찬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식객들을 당황하게 만든 건 보통 무료로 제공되는 피클에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식당의 결정이었습니다. 작은 피클 한 접시에 붙은 가격표는 5,000원이었는데 많은 고객들은 이를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다고 느꼈습니다. 반찬이 무제한으로 무료 제공되는 한국의 식문화에서 이러한 정책은 심각한 문화적 실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클은 정성스럽게 담겨 나온 게 아니라 마트 제품처럼 의심스러운 작은 용기에 담겨 나왔습니다. 쉐이크는이나 파이브가이즈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환대와 넉넉함의 차이는 뼈아플 정도로 명백해집니다. 예를 들어 파이브가이즈는 대기하는 동안 땅콩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하여 제한이 아닌 풍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보인 이러한 인색함은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환상을 깨뜨렸고 높은 가격만으로는 럭셔리 경험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버거 논란 이후 회사는 명예를 회복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두 번째 무기인 고든 램지 스트리트 피자를 런칭했습니다. 이 컨셉은 바텀리스 피자, 즉 1인당 29,800원에 피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모델로 홍보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유명 셰프의 브랜드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조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무제한 서비스의 운영 실태는 굶주린 고객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답답한 과정임이 금세 드러났습니다. 직접 가져다 먹는 일반 뷔페와 달리 직원이 트레이를 들고 다니며 테이블마다 피자를 한 조각씩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심각한 병목 현상을 일으켰고 고객들은 얇은 조각 하나를 받기 위해 10분에서 1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0분이라는 엄격한 시간 제한까지 두어 이런 서비스 지연이 마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손님들은 실제로 먹는 시간보다 다음 조각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토로했고 무제한이라는 말은 사실상 거짓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피자가 나왔을 때의 품질은 충격적이었으며 리뷰어들은 싸구려 냉동마트 피자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토핑은 부실하고 성의가 없었으며 도우는 눅눅했고 온도조차 미지근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인기 리뷰는 토마토 소스를 싸구려 케첩에 비유했는데 이는 미식의 정점을 지향하는 브랜드의 치명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서비스 엉망인 건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버들은 테이블을 본체 만체하거나 서빙할 때 아예 건너뛰기 일쑤였죠. 손님들은 서버 눈길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어야 했고 이미 돈 다 낸 음식을 제발 좀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고든 램지가 전 세계 TV쇼에서 보여주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인테리어와 분위기 역시 셰프의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시끄럽고 정신없는 급식소 같은 느낌을 주어 실망을 안겼습니다. 몇 달 만에 초기의 호기심은 사라졌고 스트리트 피자에 대한 리뷰는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의 실패는 진경산업의 재정난을 가중시켰고
부채의 투시로 빠져드는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스트리트 피자는 주력인 버거 매장을 뒷받침하는 캐시카우가 되기는커녕 배에 구멍을 내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품질 관리에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램지의 명성만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까다로운 입맛과 높은 서비스 기준을 가진 한국 소비자로서는 껍데기뿐인 이름에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 운영 참사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면 이 쇼를 이끌고 있는 회사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경산업은 노련한 외식 그룹이 아니라 주로 의류와 패션 아이템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복잡한 파인 다이닝 세계에 뛰어든 것은 식음료 사업 DNA가 전무한 회사에게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공장 운영에는 효율성과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럭셔리 레스토랑 운영에는 환대와 유연성, 그리고 감성 지능이 요구됩니다. 기업 문화의 이러한 근본적인 불일치는 왜 서비스가 로봇처럼 딱딱하고 거래적이며 고객의 니즈에 그토록 둔감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게다가 영국 고든 램지 본사와의 계약 구조는 한국 운영사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높은 로열티 수수료 때문에 한국 지점이 이익을 내든 말든 수익의 상당 부분이 런던으로 빠져나가야 했으니까요. 이건 운영사가 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음식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높게 유지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몰처럼 선정된 매장 위치들도 국내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들이었죠. 로열티 비용에 수입 식자재 가격까지 더해지니 버거 하나를 팔았을 때의 손익분기점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 겁니다. SPC가 운영하는 쉐이크팸이나 한화가 운영하는 파이브가이즈 같은 경쟁사들과 달리 진경산업은 탄탄한 식자재 공급망이 부족했습니다. SPC 같은 거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쌓은 물류 경험과 협상력이 있어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재료비는 낮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생 주자였던 진경은 물류 비용으로 웃돈을 줘야 했을 테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의 초기 수익은 그저 오픈런 현상과 브랜드의 신선함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거품이 꺼지고 인플루언서들이 떠나자마자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2023년이 되자 회사의 재정 상태는 악몽처럼 변했고 갚아야 할 단기 부채가 가진 현금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부채 비율이 치솟았다는 건 사실상 가게 불을 켜고 그릴을 달구기 위해 빚을 내서 버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절박하다 보니 서비스 질을 낮추고 피클 같은 기본 반찬에 돈을 받는 무리수를 두게 된 거겠죠. 하지만 외식업계에서 이런 필사적인 원가 절감은 손님들 눈에 빤히 보이기 마련이고 결국 브랜드 평판의 치명타가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돈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자 이른바 명품 버거 전략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중반 한국에 상륙한 파이브가이즈는 램지 버거의 고급화 전략에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고든 램지 버거가 피클 값을 받고 있을 때 파이브가이즈는 정반대의 철학인 파격적인 관대함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땅콩을 무제한으로 공짜로 주고 토핑을 추가해도 돈을 더 받지 않는 전략은 한국 대중들의 마음을 제대로 울렸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푸짐하고 가성비 좋은 음식을 뜻하는 한국의 해자라는 개념과 딱 맞아떨어졌죠. 반면 램지의 운영 방식은 비싸기만 하고 내용은 부실한 음식을 비꼬는 말인 창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각적인 대비도 극명했습니다. 파이브가이즈에 넘쳐 흐르는 땅콩 바구니와 램지 버거의 쥐꼬리만한 피클병은 너무나 비교됐죠. 소비자들은 금방 계산이 섰죠. 프리미엄이라면서 소스 하나하나까지 돈을 야금야금 받아 챙기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원래 변덕이 심한 오픈런 인파는 롯데월드몰을 떠나 새로 생긴 파이브가이즈 매장으로 순식간에 갈아타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착취적이고 오만하게 느껴지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거부감이었죠. 동시에 한국에서는 거대한 거시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무분별한 플렉스 문화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저금리 덕분에 젊은 층이 명품이나 오마카세 같은 사치제에 돈을 펑펑 쓰는 보복 소비가 유행했었죠. 인스타그램에 14만 원짜리 버거 사진을 올리는 게 한때는 부와 취향을 과시하는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자 욜로 마인드는 갑자기 요노로 대체되었습니다. 요노, 즉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건 절약과 실용성을 추구하고 낭비를 부끄러워하는 태도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터무니없이 비싼 버거를 먹는 행위가 멋진 것에서 멍청하고 경제관념 없는 짓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인들이 점심값 폭등인 런치플레이션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램지의 가격 정책은 현실 감각이 없고 기괴하게 느껴졌죠. 한때 브랜드의 가장 큰 우군이었던 소셜미디어는 이제 1966버거의 허세를 조롱하는 심판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강력한 경쟁자와 변해버린 소비가치라는 완벽한 악재 속에 갇힌 진경산업은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회사가 고든 램지 버거의 운영권을 다른 곳에 넘기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빚더미에 앉아 이미지가 나빠진 브랜드를 건드리고 싶어할 똑똑한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죠. 이 사업의 실패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중들이 가짜 명품을 얼마나 격렬하게 거부하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사건이었죠. 한때 소셜미디어의 자랑거리였던 1966버거는 순식간에 호구 인증을 뜻하는 인터넷 유머 소재로 전락했습니다. 이 현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을 휩쓸었던 오마카세 거품이 꺼지는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층은 비싼 가격표가 곧 높은 만족이나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진경산업은 식당을 마치 패스트 패션 브랜드처럼 운영했습니다. 화려하고 유행을 타지만 결국 쓰고 버려지도록 만든 거죠. 패션 업계에서는 시즌마다 컬렉션이 바뀌지만 음식의 세계에서는 꾸준함과 전통이 왕이거든요. 그들은 진정한 단골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그저 한번 호기심에 찾아오는 뜨내기 손님들에게만 의존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인플루언서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맛 때문에 계속 찾아오는 현지인들이 있어야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3만 원이나 하면서 기본 반찬값까지 따로 받는 평범한 버거를 먹으러 누가 다시 가겠습니까? 거품이 빠지자 재방문율은 곤두박질 쳤고 거대한 매장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재방문 매출이 없다는 건 잠실의 그 살인적인 임대료를 감당하기엔 사업 구조가 너무나 취약했다는 뜻입니다. 롯데월드몰은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거든요. 줄 서는 손님도 없는데 그 천문학적인 월세를 내려니 가격을 계속 비싸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오히려 손님을 더 쫓아냈죠. 전형적인 죽음의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손님이 적으니 가격을 내릴 수도 서비스 질을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그 대단했던 고든 램지라는 이름값마저 한국 시장에선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스트리트 피자로 이미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버려서 정작 고급이어야 할 본점 브랜드까지 흔하고 관리 안 되는 싸구려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브랜드 확장의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죠. 당장에 푼돈을 벌겠다고 그 귀한 프리미엄 가치를 물에 희석해버린 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그 유명한 헬스 키친 로고를 품질 보증 마크가 아니라 믿고 걸러야 할 경고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로컬 경쟁자들과 미들급 브랜드들이 더 좋은 가성비를 내세우며 이 흔들리는 거인을 공격했죠. 작고 개성 있는 수제 버거집들이 램지 버거의 몇 분의 1 가격으로도 훨씬 뛰어난 맛과 재료를 보여줬으니까요.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간판만 달면 맹목적으로 2배 값을 낼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한국 시장을 존중 없이 그저 현금 인출기로만 취급하는 이런 식민지적 마인드는 이제 확실한 망조의 지름길입니다. 한국 시장은 트렌드가 빛의 속도로 바뀌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초경쟁, 갈라파고스 생태계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민첩성과 깊은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데 진경산업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결여돼 있었습니다. 에르메스나 애플 같은 진짜 명품들이 성공하는 건 비싼 가격표 옆에 그만큼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든 램지 버거는 가격표는 페라리를 달아놓고 성능은 중고 소형차 수준을 보여줬죠. 스마트 컨슈머의 등장으로 이제 메뉴 하나하나가 분석되고 사진 찍히고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낱낱이 해부당합니다. 이런 디지털 감시망 속에서는 브랜드가 단점을 숨기거나 꼼수를 부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팬들은 헬스키친 특유의 그 쇼적인 에너지, 고함과 불길, 열정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영혼 없고 기계적인 서비스뿐이었죠. 인테리어도 개성 없이 차갑기만 해서 한 끼에 14만 원을 태울 만한 몰입감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는 건 미식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싼 푸드코트에서 돈 내고 물건 받는 거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불같이 뜨거운 방송 이미지와 미지근한 식당 현실 사이에 이 엄청난 괴리감이 재방문 의사를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경제 한파가 닥치자 황제는 텅 빈 식당에서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죠. 이미 적자에 시달리던 진경산업은 이 폭풍을 견딜 자금도 전략을 수정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스트리트 피자로 무리하게 확장한 건 고금리 빚을 끌어다 쓴 절박한 도박이었으니까요.
이제 빚더미에 짓눌린 회사는 이 프랜차이즈를 넘길 매수자를 찾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투자자들은 빨간색 투성이인 장부와 망가진 브랜드 평판을 보고 다들 고개를 돌리죠. 이 사업을 인수한다는 건 막대한 빚과 이미 마음이 떠난 고객들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뜻이니까요. 운영에 영혼 없이 유명인의 이름만 빌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기념비가 된 셈입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간판만 수입해선 안 되고 매일매일 실력으로 자리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불투명한 미래를 앞둔 지금 고든 램지 버거 코리아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휘청거리는 스트리트 피자 사업부가 가장 먼저 완전히 문을 닫는 희생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실의 그 대표 버거 매장은 조금 더 버틸지 몰라도 미식의 목적지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관광지로 전락하겠죠. 브랜드를 감싸고 있던 프리미엄 거품은 터져버렸고 남은 건 실망과 불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찌꺼기뿐이네요. 이번 사태는 매력적이지만 험난한 한국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에게 뼈아픈 참교육이 될 겁니다. 한국 소비자는 서구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중을 요구하는 아주 까다로운 비평가들이라는 걸 증명했죠. 가성비와 가심비 사이의 전쟁은 치열한데 램지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습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파인 다이닝 가격을 요구하고 기본적인 반찬값까지 따로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셰프의 고함칠 정도의 완벽주의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조용한 운영 무능력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진경산업은 외식업을 그저 포트폴리오 자산으로만 여기는 비전문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진정성과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도 결국 썩게 마련입니다. 한때 미식의 정점을 상징했던 고든 램지라는 이름은 이제 서울에서 비싸고 오만한 브랜드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한번 망가진 평판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파이브가이즈나 쉐이크무 같은 경쟁자들은 일관성, 에너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환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들은 버거가 높은 가격으로 벽을 칠 사치품이 아니라 대중이 즐기는 서민 음식이라는 본질을 이해했거든요. 롯데월드몰의 텅 빈 테이블들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기업의 오만함이 만든 기념비나 다름없죠. 결국 손님과 교감할 영혼과 진심이 없다면 14만 원짜리 햄버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입니다. 한국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글로벌 브랜드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유명세만으론 부족합니다. 겸손과 품질, 그리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 값비싼 실험에 막이 내리면서 우리는 단순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객을 존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다.